형들, 오늘 우리 진짜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식 다 빼고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잖아. 아니, 솔직히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르지.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한 사람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좌우되는 그 기분. 분명 내 인생인데, 내 시간이고 내 감정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그 느낌 말이야. 그녀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딱히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그녀는 존재만 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온종일 그 존재의 주변을 궤도 없는 위성처럼 떠돌고 있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시 밤새 연락이 왔을까 확인하고 의미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 일하다가도 문득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져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고 상태 메시지가 바뀐 건 없는지 확인하고 마치 중독자처럼. 그러다 화면에 그녀의 이름과 함께 일이 뜨는 순간 잠시 세상이 멈추는 것 같다가도 답장이 올까 말까 초조해지는 그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지옥 같지 않아? 카톡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진창이 되고 반대로 일이 사라지면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답장을 기다리게 돼. 그러다 답장이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그 내용이 단답이거나 시큰둥하면 또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잖아. 내가 뭘 잘못 보냈나? 바쁜가? 아니면 이제 내가 질렸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지. 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사회에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든든한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왜 유독 한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불안해하고 매달리게 되는 걸까? 솔직히 군대에서 행보관 눈치 보던 것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때는 차라리 명확했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근데 이건 뭐 규칙도 없고 정답도 없어. 그녀의 짧은 답장 하나, 무심한 이모티콘 하나에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상황이 웃기면서도 서글프고 짜증나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 내 감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느낌.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그녀의 손에 들린 리모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된 것 같잖아. 근데 형들, 내가 수많은 밤을 이불킥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감정 소모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유. 그건 우리가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 아주 단단히, 아주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방식, 더 연락하고, 더 표현하고, 더 다정하게 굴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을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거지. 이건 단순한 연애 스킬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본능과 관계의 역학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야. 만약 형들이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과 불안함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어 볼 준비를 해야 해. 자, 그럼 우리가 왜 이토록 바보 같은 감정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야.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진리라고 믿어왔던 마음을 얻는 공식이 애초에 완전히 틀려먹었기 때문이야. 정성을 다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계속 연락하고 표현하면 결국 마음을 열 거야.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신념들 말이야. 형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바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이지. 내 마음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하고 선물하고 시간을 쏟아부었어. 사랑이라는 성을 짓기 위해 진심이라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완성될 거라고 굳게 믿었지. 그런데 형들, 현실은 어땠어? 그 성은 완성되기도 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지 않았나? 현실은, 그리고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작동해. 더 매달릴수록, 더 잘해줄수록 그녀는 신기하게도 더 멀어져. 웃기지 않아?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상대는 뒷걸음질 치는 이 아이러니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건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형들의 진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본능 때문이야. 바로 손에 넣기 힘든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본능. 한번 생각해봐. 왜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한정판 운동화를 사고 예약하기 힘든 맛집에 열광할까? 바로 옆에 언제든 살 수 있는 운동화가 있고 텅텅 빈 식당이 있는데도 말이야. 그 이유는 간단해. 희소하기 때문이야. 갖기 어렵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대상의 가치는 우리 머릿속에서 수직으로 상승해. 이건 마케팅 이론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인류의 뇌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야. 그리고 이 법칙은 관계에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적용돼. 형들의 끊임없는 연락, 즉각적인 답장, 넘쳐나는 애정 표현. 처음에는 고맙고 기분 좋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자판기 커피처럼 변해버려.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에는 더 이상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형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호기심과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익숙함, 그리고 심하면 지루함 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당겨야 열리는 문을 주거라 밀고 있었던 것과 같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을 제대로 여는 법. 그녀가 나를 갈망하게 만드는 그 역발상의 전략은 과연 뭘까? 처음 들으면 이게 다야?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을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쳇바퀴에서 내려올 방법은 대체 뭘까? 내가 요즘 쓰는, 그리고 형들 인생에서 감정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방식이 있는데 듣기엔 좀 어이없을 수도 있어. 바로 한두 마디 툭 던지고 그냥 사라져버리기 전략이야. 그래, 이게 다야.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한마디 보내고 그냥 핸드폰 던져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 거야. 그녀에게서 답장이 오든 안 오든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녀가 내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안 한다. 예전 같았으면 왜 안 하지? 바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 이젠 아니야. 그냥 그대로 둬. 절대 왜 답장 없어? 같은 추가 질문 따위는 던지지 않는 거야. 딱 거기서 깔끔하게 스톱. 왜냐고? 때로는 가장 큰 소리는 침묵에서 나오거든. 형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늘 옆에 있는 존재의 소중함은 절대 몰라. 매일 듣는 라디오 방송처럼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늘 들리던 그 라디오가 갑자기 꺼져버리면 어떨까? 그제야 사람들은 허전함을 느끼고 찾기 시작해. 얘 왜 오늘 조용하지? 나한테 뭐 화난 일 있나? 혹시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식으로 형이 비워둔 그 시간과 공간을 그녀는 자신의 상상과 궁금증으로 채우기 시작해. 바로 그때부터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서 형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이거 그냥 어설픈 밀당 아니야? 찌질하게 무슨 짓이야? 정확히 짚었어. 만약 형이 이걸 상대를 조종하려는 기술로 쓴다면 그건 100% 찌질한 밀당이 맞아. 하지만 내가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야. 이건 조작이 아니라 내 중심을 되찾는 선언이야. 더 이상 그녀의 반응 하나에 내 하루가,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게 만드는 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이라고. 이 전략의 진짜 타겟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형 자신이야.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나는 내 일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 그게 진짜 멋있는 거고 진짜 강한 남자의 바이브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라지기가 아니라 아주 살짝 나라는 흔적을 남기고 내 삶으로 돌아가기야. 왜 이 침묵이 100마디의 고백보다 더 강력한 소리를 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 이야기에서 제대로 파헤쳐 줄게. 자, 그럼 이 한두 마디 후 침묵 전략이 대체 왜 먹히는 걸까? 그냥 운 좋게 몇 번 통한 장난 같은 거 아니냐고? 아니 형들, 이건 절대 장난이나 계산적인 장구애가 아니야. 이건 수만 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아주 강력한 인간 본능의 스위치를 켜는 과학적인 원리야. 오늘 내가 이 원리 하나는 형들 뇌리에 제대로 박아줄게. 이거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연애하면서 연락 문제로 끙끙 앓는 일은 거의 사라질 거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가장 큰 착각부터 깨부숴야 해. 내가 자주 연락하고 내 일상을 계속 공유하면 그녀도 나를 더 가깝게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해주겠지? 이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야. 하지만 인간의 뇌는, 특히 매력을 느끼는 뇌의 영역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정반대지. 인간의 뇌는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희소한 것, 즉 귀하고 얻기 힘든 것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어려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이거야. 많이 보이면 시시해지고 드물게 보이면 간절해진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형들 어릴 때 포켓몬빵 사 먹던 거 기억나? 빵을 뜯을 때마다 나오는 흔한 꼬부기 스티커랑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전설의 뮤츠 스티커 중에 뭐가 더 형들 심장을 뛰게 했어? 당연히 뮤츠 아니야. 똑같은 스티커 한 장이지만 희소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야. 이게 어디 마케팅이나 수집에만 통하는 얘기 같아? 천만에. 관계에서는 이 법칙이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섭게 작용해. 이제 이걸 우리 연락 문제에 대입해보자. 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자기 전에 꼭 잘 자라고 보내고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서 또 메시지를 보내. 처음에는 그녀도 와, 이 사람 정말 다정하고 나를 많이 챙겨준 애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형의 연락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시계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당연하고 익숙하고 심지어 가끔은 귀찮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형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흔해 빠진 꼬부기 스티커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야.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 어느 날 형이 아주 가볍게 툭 한두 마디만 던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그녀의 뇌 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해. 늘 있던 패턴이 깨졌거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니게 돼. 이게 바로 형이 평범한 꼬부기에서 모두가 갈망하는 뮤츠로 변신하는 마법의 시작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형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나타나. 희소성의 법칙도 이해했고 한두 마디 후 침묵이 왜 중요한지도 알겠어. 근데 막상 메시지 하나 툭 던져놓고 나면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게 지옥 같거든.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보였나? 이대로 연락 끊기는 거 아니야?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서 결국엔 다시 핸드폰을 붙잡게 되지. 바로 이 지점이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야. 형들, 침묵 그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 진짜 힘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형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 침묵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그냥 연락 못해서 쩔쩔매는 시간일 뿐이야. 그 불안한 바이브는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신기하게 상대방에게 전부 전달돼. 하지만 반대로 그 침묵이 진짜 내 삶에 집중하는 여유로운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 그게 바로 진짜 강한 남자의 아우라거든. 한번 상상해봐. 형이 연락을 참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이 바쁘고 굳이 그녀에게 애써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느껴지는 모습. 아,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확실하구나.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네. 이런 인식이 그녀의 머릿속에 생겨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뀌어. 그때부터 형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고 심지어는 들어와 보고 싶어 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하루 종일 자기 일에 몰두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보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끌리잖아. 그 사람이 굳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이 전략의 진짜 목표는 바로 그거야. 연락을 줄여서 그녀의 애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충실하게 채워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드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침묵은 더 이상 불안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단단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투자의 시간이 되는 거지. 그 시간 동안 형은 더 멋있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런 형을 더 갈망하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기억해, 형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형의 매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야. 자, 형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쩌면 오늘 얘기 중에 가장 뼈 때리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이 모든 걸 듣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바쁜 척, 쿨한 척 연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형은 그냥 끝이야. 100% 망한다고. 만약 형이 이 전략을 상대를 조종하고 시험해보려는 밀당용 기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당장 그만둬. 그건 스스로 나 찌질하고 속보이는 남자입니다 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꼴밖에 안 돼. 왜냐고? 요즘 여자들,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은 촉이라는 무서운 레이더를 가지고 있거든. 형이 억지로 연락 참고 있다는 그 불안한 에너지, 계산해서 던지는 듯한 그 어색한 바이브, 그거 귀신같이 알아채. 우리가 계산해서 던진 말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 그 미세한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해낸다고. 형이 일부러 전략 짜서 문자 줄이고 있다는 티가 나는 순간 그녀 머릿속에서는 형의 이름 옆에 유치함이라는 꼬리표가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꼬리표는 한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 이거야. 제발 척하지 마. 진짜가 되어야 해. 연락 안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연락할 필요성을 잠시 잊을 만큼 자기 삶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꾹꾹 눌러 참으면서 아, 나 지금 참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는 거랑 헬스장에서 무게 치느라 혹은 프로젝트 마감하느라 핸드폰 볼 생각조차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전자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문이고 후자는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투자야. 문자를 안 보내는 게 계획된 전술이 아니라 형의 충실한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여야만 해. 그럴 때만이 그 침묵이 가짜 밀당이 아닌 진짜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녀는 형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밀어낸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 바로 그 지점에서 존중과 호기심이 생겨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진짜로 꽉 찬 침묵을 보내다가 다시 연락을 할 때가 오겠지? 그때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침묵을 깨는 단 한마디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줄게. 형들, 여기서 진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 연락을 줄이고 침묵의 시간을 가졌으면 이제 다시 보낼 메시지는 뭔가 달라야 하잖아. 근데 여기서 대부분 예전 습관 그대로 돌아가. 하루에 몇 번씩 잘 잤어? 밥은 먹었고? 오늘 뭐 해? 이런 안부톡을 연달아 보내면 그녀가 와, 이 사람 진짜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아니야 형들, 절대 아니야.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관심이 아니라 그냥 루틴처럼 느껴져. 아무런 감흥도 없고 진심도 안 느껴져. 심하면 그냥 스팸 메시지나 업무 보고받는 기분만 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주 간단해.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로 압도하는 거야. 한마디를 보내더라도 그 안에 형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진심이 녹아 있어야 해. 예를 들어 볼게. 그냥 지루하게 오늘도 잘 지냈어? 이렇게 보내는 대신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혹시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줘야 돼. 알았지? 이렇게 보내는 거야. 어때? 느낌이 완전 다르지? 이건 그냥 안부가 아니라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장치가 되는 거야. 또 만약 그날 그녀가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형이 알고 있다면 그냥 힘내 같은 영혼 없는 말 말고 오늘 하루 진짜 버거웠겠다. 너무 애쓰지 마. 그걸로도 충분해. 이렇게 딱 한 줄만 보내봐.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녀 마음속에 훨씬 더 깊고 쫀쫀하게 박힌다니까.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는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그건 정확히 그녀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 그게 바로 핵심이야. 형이 보내는 한 줄이 얼마나 나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그녀에게 가닿는지.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문장은 그냥 소음이지만 감정이 담긴 한 줄은 마치 오래 간직하고 싶은 손편지처럼 느껴질 수 있어. 내가 예전에 실제로 이런 손편지 같은 문자 한 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적이 있거든. 다음 편에서 그 얘기 한번 해줄게. 자, 내가 아까 손편지 같은 문자 한 통에 심장이 내려앉은 적 있다고 했잖아.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줄게. 이건 무슨 연애 고수의 성공담 같은 게 아니야. 오히려 평범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몇 년 전이었어. 나는 카페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징 하고 울렸어.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는데 카톡을 보낸 사람은 몇 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그냥 여자 사람 친구였어. 이미 서로의 인생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지. 그래서 웬일이지?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어. 거기엔 딱 한 줄, 정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 오늘 라디오에서 너 좋아하던 노래 나오더라. 괜히 네 생각났어. 잘 지내? 야, 형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몇 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 그 노래, 나랑 그 친구가 딱 한 번, 정말 우연히 차 안에서 같이 들었던 노래였거든. 심지어 내가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라고 툭 던졌던 말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별거 아닌 말 같지? 근데 그 타이밍과 그 구체적인 기억과 그 꾸밈없는 진심이 느껴지는 그 한 줄이 몇 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그냥 한 방에 허물어 버리더라고. 그 어떤 긴 안부 인사보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강력했어. 형들, 바로 이게 우리가 노려야 할 진짜 포인트야. 톡은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그 한 줄이 얼마나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릴 수 있는지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그 문자를 보낼 때 절대 반응을 기대하지 마. 이거 보내면 걔가 감동하겠지? 읽고 바로 답장 올까? 이런 생각 자체가 형을 더 초조하고 더 약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 그 친구도 나한테 답장을 바라고 보낸 게 아니었을 거야.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을 담백하게 전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형들도 그냥 보내고 잊어버려. 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로 형은 이미 충분히 괜찮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요즘처럼 DM, 카톡, 인스타 스토리로 누구나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시대에는 오히려 이렇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단 한 줄이 훨씬 더 희소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야. 형들, 이건 좀 찔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남자들이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알아? 바로 내가 항상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이야. 연락은 무조건 내가 먼저 해야 하고, 대화가 끊길 것 같으면 어떻게든 내가 새로운 주제를 던져서 이끌어야 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지 않으면 이 관계는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리더십 있고 적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 하지만 형들, 우리 솔직해지자. 그 행동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 자신감이 아니야. 그건 불안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야.
내가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무서운 바로 그 감정. 근데 형,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자고. 이번 판은 그녀가 먼저 움직이게 그냥 한번 냅둬 보자. 진짜로. 형이 늘 먼저 말 걸고 톡 보내고 반응하던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딱 멈추고 그냥 조용히 있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알아. 처음엔 미치도록 조마조마할 거야. 얘 왜 연락 안 하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겠지. 그런데 형이 그 불안의 시간을 딱 버텨내잖아?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 신기하게도 그녀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다. 이건 내가 직접 겪어보고 하는 말이야. 예전에 썸 타던 친구랑 매일같이 톡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당연히 늘 내가 먼저 시작했지. 잘 잤어? 로 시작해서 오늘 뭐 했어? 로 이어지는 게 거의 하루의 루틴처럼 굳어졌었어. 근데 하루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오늘은 내가 먼저 보내지 말아볼까 했거든. 솔직히 나도 속으로 얘가 연락 안 하면 어떡하지? 엄청 긴장했지.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쯤 되니까 카톡이 오더라고. 오빠, 오늘은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아, 나만 이렇게 신경 쓰고 나만 애태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녀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궁금해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애착을 느껴. 항상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사람보다 가끔은 내가 먼저 찾아야 보이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쏠린다고. 형이 항상 먼저 다가가면 그녀는 편하겠지. 아, 이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먼저 연락할 테니까. 근데 그 당연했던 패턴이 딱 깨지잖아? 그 순간 그녀에게는 결핍이 생겨. 오늘 왜 조용하지? 그 공백을 그녀는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 답답함을 못 이겨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어. 이건 밀당이나 게임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관계의 저울을 평평하게 맞추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형만 계속 퍼주고 시간 쓰고 감정 쓰면 결국 형만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 한두 번쯤은 가만히 기다려보는 용기를 내봐. 그 기다림 속에서 형은 더 이상 쫓아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바로 선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바이브가 무섭도록 매력적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형들, 이건 진짜 오늘 이야기의 최종 보스이자 핵심이야.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 문자 한두 개 던지고 사라지기, 침묵의 힘을 이용하기,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 이 모든 기술들의 심장부에 뭐가 있는지 알아? 바로 이거야. 형이 진짜 자기 인생에 몰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전부야. 정말로. 문자 안 보내는 행위 자체가 무슨 비밀 병기처럼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고. 그 침묵이라는 텅 빈 무대의 배경에 과연 무엇이 깔려 있느냐가 승패의 모든 것을 결정해. 한번 상상해봐. 형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케이, 이제부터 하루에 문자 딱 하나만 보내고 연락 안 해야지라고 결심했어. 근데 그래놓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야? 그녀 생각만 하고 5분에 한 번씩 핸드폰 쳐다보고 왜 답장 안 오지? 내 프로필 사진은 봤나? 하면서 온갖 SNS를 염탐하고 있어. 형, 그건 그냥 비참해지는 거야. 그 침묵은 아무런 매력도 아무런 힘도 없어. 오히려 불안과 집착의 냄새만 풀풀 풍기는 속이 텅 빈 깡통 같은 침묵일 뿐이야. 반대로 형이 진짜로 바쁜 거야. 헬스장에서 마지막 세트 하나 더 치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나, 회사에서 미친 듯이 프로젝트에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주말에 혼자 훌쩍 캠핑을 떠나서 모닥불 피워놓고 밤하늘을 보고 있거나. 그럴 때 형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못하는 거, 그게 진짜 찐 매력인 거야. 그게 진짜 마법이라고. 왜냐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위성 같은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즉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형이 그녀 인생의 주변을 맴도는 캐릭터가 아니라 형의 세계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제서야 그녀는 형에게 진짜 관심을 갖게 된다고. 이 사람 요즘 뭐 하고 살길래 이렇게 조용하지? 뭘 향해 저렇게 달려가고 있길래 나한테 신경 쓸 틈도 없는 거지? 이런 순수한 궁금증이 쌓이면 그때부터 그녀는 형의 세계에 들어와 보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는 거야. 내 아는 형 중에 마라톤에 미쳐 있는 형이 있어. 진짜 새벽마다 일어나서 뛰고 주말엔 대회 나가고 SNS에도 온통 러닝 기록이랑 땀 흘리는 사진뿐이야. 처음엔 그 형 여자친구가 엄청 투덜댔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고. 근데 지금은 뭔지 알아?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한대. 우리 오빠 오늘도 10km 뛰고 왔잖아. 진짜 멋있지 않아? 왜? 그 형은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모습 자체가 존경심과 매력을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형들의 자존감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 그녀에게 연락이 안 와도 불안하지 않아. 왜? 난 지금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답장이 늦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 왜? 그 시간에 난 내 몸을 만들거나 내 커리어를 쌓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문자 하나에 하루 종일 감정이 너를 뛰었다면 이제는 그냥 바쁜가 보네 하고 쿨하게 넘기게 돼. 이게 진짜 어른의 여유고, 이 여유 앞에서 상대는 오히려 초조해지기 시작해. 이게 바로 아이러니야. 내가 그녀를 쫓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그녀가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것. 그러니 형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 그 침묵의 시간을 형의 인생으로, 땀과 열정으로 꽉 채워. 그러면 그 고요함이 세상 그 어떤 시끄러운 고백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으로 돌아올 거야. 형들, 이건 약간 기술적인 팁인데 한번 익혀두면 진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야. 우리가 카톡이나 DM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보통 어떻게 끝내? 잘 자. 그래, 내일 보자. 나 이제 씻고 잘게. 뭐 이런 식이지.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느낌. 대화가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신호잖아. 근데 말이야, 이걸 아주 조금만, 딱 5도만 비틀어 보자고. 대화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여운을 남기는 거야. 좀 애매하게, 좀 궁금하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이게 뭐랄까, 대화를 드라마 마지막 회처럼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예고편처럼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형이랑 그녀가 영화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슬슬 마무리될 분위기야.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오, 재밌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보자. 이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 아무런 구속력도 궁금증도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야, 이 영화는 진짜 완전 우리 취향 저격이다. 이건 꼭 너랑 봐야겠네. 아, 맞다. 나 저번에 여행 갔다 온 거 있잖아. 다음에 밥 먹을 때 그 얘기 제대로 해줄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슬쩍 빠져나와봐. 이게 뭐가 다르냐고. 형은 지금 대화 속에 미래를 심어놓은 거야. 그녀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영화를 꼭 나랑 봐야겠다고? 언제?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 밥은 언제 먹지? 이런 식으로 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형과의 다음 만남에 대한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야. 형이라는 드라마의 다음 화를 기다리게 되는 거지. 이게 왜 먹히냐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에 미치도록 끌리거든. 우리가 웹툰 마지막에 다음 화를 기다려주세요가 뜨면 그렇게 애가 타는 이유랑 똑같아. 그 다음 화가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야. 연애 대화에서는 그 다음 화의 열쇠를 형이 쥐고 있는 거지.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 자이가르닉 효과니 뭐니 하는데 그런 복잡한 건 알 필요 없어. 그냥 상대방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를 박아두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절대 과하고 티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 얘기는 다음에 만나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오글거리게 던지면 그냥 드라마 놀이하는 유치한 놈처럼 느껴져.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 속에 스치듯 툭 묻어가는 식으로. 아, 오늘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 있었는데 이건 카톡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다. 다음에 만나면 꼭 말해줄게. 바로 이런 느낌. 말하는 듯 안 하는 듯 형이 말끝을 살짝 흐리면 그녀의 머리는 알아서 그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칠 거야. 그게 바로 궁금증이고 그게 바로 끌림이야. 그리고 이런 여운 남기기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서 형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돼. 왜냐하면 마음이 급한 사람은 대화 끝맺음도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다음 약속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확정 지으려고 하거든. 근데 형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뭐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목매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바로 이 상태를 만드는 거지. 정리하자면 이거야. 대화 끝날 때 완전 깔끔하게 마침표 찍지 마. 살짝 애매하게 다음 대화로 이어질 떡밥 하나를 던져놓고 나와. 그러면 형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녀 머릿속에서는 형이 다음 회차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떠오를 거야. 그게 바로 말은 끝났지만 대화는 계속되는 마법이야. 형들, 혹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알지? 이게 비단 연예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우리 연애, 특히 카톡 대화에서 이거 모르면 진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꼴이 될 수 있어. 오늘 얘기 다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디테일 하나 못 챙기면 말짱 도루묵이야. 바로 대화는 알아서 잘 끊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거 듣고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지?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져. 진짜 잘 이어가던 대화도 괜히 질질 끌다가 한순간에 망쳐버린다고. 형들도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지 않아? 대화가 한창 물이 올라서 막 웃고 떠들고 분위기가 최고조야. 근데 거기서 딱 멈췄어야 했는데 아,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 하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와. 그래서 갑자기 의미 없는 질문 하나 툭 던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지고 그녀는 단답으로 끝내버리고 형은 혼자 벽 보고 멍 때리는 그 상황. 인정? 형, 그게 바로 과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좋았던 분위기는 그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면 되는데 더 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모든 걸 망치는 거지. 심리학에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으로 전체를 판단한다는 거야. 대화도 마찬가지야. 가장 재밌었던 순간에 딱 끝내버리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대화 전체가 엄청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게 돼. 그러니까 대화의 텐션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우리는 박수치며 환호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털고 나와야 하는 거야. 그 타이밍, 그게 진짜 고수의 바이브야. 예를 들어 한창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와, 너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근데 나 지금 PT 시간 다 돼서 슬슬 준비해야겠다. 오늘 대화 완전 재밌었어. 이따 또 얘기하자. 어때? 이 사소한 한 줄에 형의 모든 매력이 다 담겨 있어. 나는 너와의 대화가 즐거웠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지금 해야 할 내 삶에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의 언어야. 그 타이밍이 완벽하면 그녀는 그 대화의 끝을 아쉽게 느끼게 돼. 어? 벌써 끝이라고? 한창 재밌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형의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되겠지. 대화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형에게 넘어오는 순간이야.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갑자기 대화 툭 끊고 잠수 타는 거. 그건 쿨한 게 아니라 그냥 무례하고 유치한 짓이야. 아무리 바빠도 나 지금 일 좀 하고 다시 연락할게. 이 한마디 남기는 예의.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야. 킹 안 읽고 증발해버리면 형은 그냥 관심 끊긴 남자로 찍히는 지름길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말자. 정리할게. 대화는 억지로 늘리지 마.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한 발 먼저 빼. 무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이게 되면 형은 더 이상 말로 매달리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타이밍과 리듬을 가진 남자가 되는 거야. 마무리 잘하는 남자. 그게 진짜 센 남자다. 형들, 오늘은 좀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들어가 보자. 그동안 우리 계속 카톡 보내는 법, 타이밍 잡는 법, 그런 실전 기술들에 대해 얘기했잖아. 근데 말이야, 아무리 전략을 완벽하게 짜고 타이밍을 귀신같이 잡아도 형 마음 안에서 뭔가 단단히 엉켜 있으면 결국엔 그게 다 티나게 되어 있어.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엉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바로 과거의 나라는 적에 대해서. 형들, 우리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과거에 했던 연애 중에 밤에 자려고 누우면 문득문득 떠올라서 이불킥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 없어? 아, 그때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어도, 그날 딱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갔어도 지금 뭔가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들 나는 있거든. 솔직히 너무 많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너무 감정적이었고 너무 어렸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칼처럼 내뱉었지.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나고 한참 뒤에야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서 깨닫는 거야. 아, 그건 내 잘못이었구나.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그 깨달음은 분명 성장이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게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끝없는 자책의 늪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나 같은 놈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서 현재의 형을 가두어버리는 거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형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형의 영혼을 좀먹거든.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내는 척해.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웃고 떠들기도 하지.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그녀의 실망한 표정, 내가 뱉었던 이기적인 말, 내가 저질렀던 미성숙한 행동,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 재생하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멈추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은 관계를 시작할 기회가 와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 나는 또 실수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과거의 유령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거지. 마치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끔찍한 선택이, 그때의 그 찌질했던 내가 지금의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유령에게서 벗어날 때가 됐어. 다음 이야기에서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유령, 내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 형들, 이제는 그만 좀 놓아주자. 그 실수, 그 후회, 그 끔찍했던 감정들. 형이 계속 스스로를 후려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현재의 형만 점점 더 약해질 뿐이야. 한번 생각해봐. 그때의 형도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당시 형이 가졌던 경험치와 지혜의 한계 안에서는 말이야. 이 세상에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모두 서툴렀고 모두 배우는 과정 속에 있었잖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긋지긋한 실수 덕분에 지금의 형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엄청난 성장인데. 형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 더 깊이 사랑할 때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따뜻하게 들어주고 더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건 바로 과거의 아픈 실수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잖아. 그 실수는 형 인생의 실패 기록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불한 값비싼 수업료였던 거야. 그런데 이걸 계속 죄처럼 등 뒤에 짊어지고 살면 형은 앞으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 계속 그 과거의 자신에게 묶여서 똑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때의 나를, 그 미숙하고 서툴렀던 나를
지금의 형이 직접 찾아가서 꽉 끌어안아줘야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래, 그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감정이 앞섰고 미숙했고 이기적이었지. 하지만 괜찮아.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 말, 다른 누구도 대신 못해줘. 오직 형만이 형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야. 내가 진짜 존경하는 형이 한 명 있어. 그 형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찌질해서 몇 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대. 그러다 몇 년 뒤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그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더래.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지.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자기 낡은 일기장에 딱 한 문장을 이렇게 썼대. 나는 그때 최악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야.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진짜 몇 년 동안 묵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대. 과거를 부끄러운 박제처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성장통으로 바꿔내는 순간 사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거든. 형들, 남을 용서하는 건 차라리 쉬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면 되잖아. 근데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건 지독하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속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어떤 비겁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뱉었는지 사실은 다 알거든. 그래서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하고 더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하지만 형, 그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형도 온전히 인정할 수 없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만 자책하고 그 서툴렀던 과거의 나를 이제는 좀 놓아주자. 형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부터 감성팔이를 하자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우리 모두에게 남자로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얘기라서 그래. 스스로를 용서한다. 이 말 들으면 뭔가 되게 멋있고 그럴싸한 말 같지? 근데 형들, 이거 실제로 해보면 졸라게 어려워.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건 단순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어깨 한번 툭툭 쳐주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냥 값싼 변명이고 현실 도피일 뿐이야. 진짜 용서는 뭔지 알아?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과 실수를 흐릿하게 뭉개는 게 아니라 HD 초고 화질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걸 내가 했다는 걸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끔찍함을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래도 너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형,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내가 어떤 멍청한 실수를 했는지, 그게 누구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지,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했는지, 이 모든 걸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런데도 거기서 스스로를 끝없이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대신 그때의 나도 그냥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진짜 용서고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형들, 우린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도 또 할 거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실수 하나에 내 영혼 전체를 저당 잡히지는 말자는 거야.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형이 그랬다잖아.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건 너를 위해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뿐이야. 과거의 그 한 장면 때문에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느끼고 행복한 순간이 와도 죄책감이 들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뻐근하고 그거 전부 다 형이 아직 형 자신을 놓아주지 않아서 그래.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면죄부가 아니야. 그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자기 책임의 짐에서 지금의 형을 다시 꺼내주는 과정이야. 그 과정이 있어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형의 마음이 괜찮아, 너는 이걸 누려도 되라고 허락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우리 모두 언젠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 있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 적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크게 실망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형의 전부는 아니야. 그건 그냥 형의 인생이라는 긴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야.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 장면은 형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스스로를 때리고 그때의 나를, 그 실수를 자산으로 삼아 여기까지 살아남은 지금의 나를 좀 칭찬해주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알기에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이 말, 진짜 형이 형 자신에게 꼭 해줘야 한다. 다른 누구도 대신 못 해줘.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그게 진짜 강해지는 길이야. 자, 형들. 이렇게 오늘도 우리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처음 시작은 그거였지. 문자 하나 툭 보내놓고 조용히 있는 게 대체 왜 먹히는가. 그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과 자존감, 그리고 결국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왔어. 결국엔 우리 모두 알게 되잖아. 이건 누군가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유치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이건 진짜 멋있는 남자, 자기중심이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말이야. 우리가 말했던 문자 침묵 전략은 그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나에게 매달리게 하자는 그런 얄팍한 심보로 쓰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형의 중심, 형의 태도야. 형이 연락을 줄이는 진짜 이유는 밀당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형에게도 그녀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이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고 쏟아야 할 열정이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거야. 형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는 쫄아서도 아니고 관심이 식어서도 아니야. 형은 이미 그녀가 있든 없든 자기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과거의 실수를 저지른 나 자신마저도 끌어안을 줄 아는 단단한 내면이 버티고 있는 거고. 형들, 사랑은 절대 조작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녀는 저렇게 반응하겠지? 이건 게임이야.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게임판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 진심을 잃고 다 망가져버려. 진짜 사랑, 진짜 끌림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 형이 가장 나답게 살고 있을 때, 형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형이 자기 삶의 중심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생겨나. 그러면 애써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의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게 진짜 매력이고 그게 진짜 관계라는 거야. 형이 침묵하는 이유, 형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 형이 자기 삶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이유, 그 모든 건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야. 나는 조급하지 않다. 나는 이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살아가고 있다. 형들, 그게 진짜 존나게 멋있는 거라고. 그 바이브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은 충분하고도 남아.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인데,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형이 기다릴 줄 알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알고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킬 줄 알면 누가 봐도 아, 저 형은 진짜 다르다라고 느끼게 될 거야. 형들, 난 형들이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 지금까지 이 긴 얘기를 딴짓 안 하고 따라온 것만 봐도 그건 형이 더 이상 어제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바꿔가고 있다고 결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조용한 약속 하나만 하자.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것도 아니야. 오직 형이 형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야.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댓글에 그냥 숫자 7 하나만 조용히 남겨줘. 왜 7이냐고. 딱히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우리만 아는 암호 같은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겠다. 나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이 모든 다짐을 그 숫자 7 하나에 꾹 눌러 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야. 하지만 이걸 남기는 형과 이걸 보는 나는 알겠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그건 우리끼리의 조용하고 끈끈한 연대감이 될 거야. 형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형들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더 압도적으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끼리 또 더 솔직하고 깊은 얘기를 나눠보자. 그때는 우리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지.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평온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형은 이미 잘하고 있어. 우리 다음에 또 보자.